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음, 그 봉사를 끝나고 나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그전까지 약간 인간,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 바구진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오만과 편견들을 음, 다 깨부술 수 있었던 음,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나서 이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거에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음, 또 제가 생각했던 빈민학교랑 너무나도 다른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서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함부로 지레짐작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음, 생각도 들었고, 또 단원들끼리 또 느낀 소감들이 어떻게 보면 다 결이 비슷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다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음,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하고 있지 않아도 뭔가 눈에서 눈에서부터 그런 뭔가 달라진 점을 서로 느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느낌으로 하여금 저희로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거영 20학번 그리고 카이스트 23학번으로 이제 곧 2학년 화학과에 진학 예정인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 봉사를 다녀왔죠. 네, 하루 전이 이틀 전이었죠. 네. 예, 이렇게 봉사를 다녀왔는데 그 봉사 이름과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봉사활동은 이제 2024 카이스트 장병규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라는 이름의 봉사인데요. 제가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는 카이스트 내부 메일인 두레이를 통해서 어떤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체류비, 뭐 식비부터 시작해서 항공권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해외를 공짜로 가는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었고, 또 저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봉사를 하면서 그 자체로부터 느꼈던 점에 비해서 그 봉사를 하기까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된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돈독해지는 그런 사이를 새로 만들고 싶었기에 이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문지를 통해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냈었고, 또 두 번째는 면접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설문지를 작성해서 냈을 때 확실하진 않았지만 저희 학교 한 기수 위에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그 해외 봉사를 1년 전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전에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톡을 넣어서 확인을 해봤고, 이제 그 선배도 똑같은 데를 1년 전에 갔다 왔다고 하셔서 정보를 조금 얻고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문들을 할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면접에서 물어봤던 질문은 일단 제일 중요한 너가 이전에 어떤 봉사를 했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었고, 도대체 이 봉사에 왜 지원했냐, 이번 봉사에 들어와서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을 던졌고, 저는 한과양에서 그래도 나름 봉사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음, 모집 공고에서부터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우대를 하겠다라고 음, 제시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중 몇 가지가 영상 편집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느냐, 음, 또 영어를 잘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우대 사항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도네시아어로도 소통이 되는 학생이 음, 있다면은 음, 네,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거다 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 면접 문항 중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 그런 문항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서 일단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영어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음.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그 가서 소통은 다 영어로 하신 거였죠?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다 영어로 하셨고, 그리고 저희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도 간간히 섞어서 이제 음, 소통을 도와주셨는데요. 그곳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영어를 능통한 학생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음, 어떨 때는 조금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네, 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기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뭘 준비하셨는지, 네. 얼마나 걸렸는지. 우선 준비 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저희가 1월 12일부터 22일까지가 본 봉사 기간이고, 음, 그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전체 면접 후 첫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예방접종도 맞고 비자 음,
대한 정보도 얻고 또 누가 어떤 누구와 어떤 역할을 배정받는가 그리고 그 팀원들끼리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타임을 학기 중에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 봉사활동보다는 학업에 일단 집중해야 될 시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합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봉사가 진행되는 내용이 첫 번째가 그 산토루카스 고등학교라는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봉사였는데 그 교육봉사를 K컬처, 한국의 문화, 뭐 예를 들면 한글, 전통놀이, 뭐 한복 그런 점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팀, 또 두 번째가 RC카랑 아두이노, RC카를 직접 제작하고 코딩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한 팀, 마지막으로 과학실험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팀끼리 이제 수업 자료를 주말 동안 만들고 또 교육봉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문화교류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 춤도 직접 배우고 케이팝 댄스를 같이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합숙 기간은 거의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고 12월에서 1월까지 매일 1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은 수업 준비, 2시간은 춤 연습, 춤 또는 노래 연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갔네요. 네. 이게 정확하게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1월 12일부터 22일이었고요. 12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13, 14일이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말 중에 토요일은 밥퍼 봉사라고 이제 빈민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지은 후에 나눠주는 활동을 했고 일요일은 조금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났으니 약간 문화 체험 형식으로 좀 관광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제 봉사 활동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진행했던 봉사는 아까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의 컨택을 통해서 이 모든 활동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어떤 거를 운영을 하시냐면 바퍼 해피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600인분의 밥과 치킨을 직접 조리를 하셔서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그 밥을 나눠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활동을 하던 그 활동 시기 중 하루 동안 저희가 직접 그 해피센터에 방문을 해서 같이 조리도 하고 도시락도 포장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 다 도시락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빈민촌 2곳에 가서 그 7곳이 있거든요. 7곳 중에 2곳에 가서 저희가 직접 밥을 나눠주고 그곳 아이들과 잠깐의 교류를 가졌습니다. 네, 토요일은 그렇게 끝났었고요. 일요일은 정말 말 그대로 휴식, 아무런 일정 없이 모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는 총 1, 2, 3, 4, 5차시의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각 세 팀마다. 그래서 그 5차시 동안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서 직접 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활동을 4일 동안 가졌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좀 폐회식 저희가 이제 산토루카스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케이팝이나 뭐 노래 등을 준비를 해서 그 앞에서 산토루카스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고 또 그곳의 아이들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케이팝도 같이 췄었고 그렇게 다 같이 네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굿바이 인사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금요일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안졸 해변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관광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졸 해변으로 가서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그 사파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파리가 있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동물들이 마음껏 그 사파리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창문 열고 간식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아침에 가서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약간 공원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자카르타 지역, 그 수마트라 지역, 뭐 발리 지역 그런 다양한 지역들의 지역 특색들을 하나의 작은 마을로 꾸려놓은 큰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그 엄청 큰 쇼핑몰을 가서 조금 자유관광을 하다가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배운 점 또는 느낀 점들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우선 준비 기간 동안에도 되게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정말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합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게 저희 일단 첫 만남 이후에 다 같이 단체 회식을 갔었거든요. 근데 다들 서로 처음 아는 사이기도 하고 되게 어색한 자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단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엄청 외향적이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역시 그 단장의 위치와 단장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음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K컬처 담당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꼈던 게 제가 뭔가 나서서 뭔가를 했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팀원들이 정말 많이 일을 해줬고 정말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팀원들도 정말 하나도 불평불만 안 하고 정말 감사하고 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네, 준비 기간 동안은 네 그랬었어요. 춤도 같이 추면서 조금 그래도 인생 처음으로 춤을 춰봐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재미있게 보냈었던 것 같고 또 인도네시아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첫날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퍼 해피센터에서 밥이랑 치킨을 만들어서 도시락 포장해서 빈민촌에 갔는데 이제 저희 빈민촌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각 그 수업의 팀장님들이 빈민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분간의 자유 연설을 준비를 해달라라는 거를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빈민학교라고 해봤자 뭐 당연히 책상도 있고 뭐 교단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래도 나름 학교다운 학교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갔었냐면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에 중간에 내렸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빠지는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을 따라서 걷다가 이제 고속도로 밑으로 이어지는 약간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터널을 딱 지나쳐 가는데 그 터널 안에 약간 사람이 사는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겨우 허리 필 높이도 안 되는 한 110cm, 120cm 정도의 높이를 숙여서 가는데 막 고양이도 돌아다니고 침대도 있고 심지어 막 책상이 있고 뭐 빨래도 막 걸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도 달라서 좀 1차로 당황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딱 도착을 해보니까 고속도로 이제 양쪽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차선 밑에 창고가 공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밑에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마다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박스 컨테이너 같은 개념의 그게 사실 아이들의 수업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공간이자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같이 사는 집이기도 했어요. 그 긴 창고들이. 근데 그 창고에 딱 들어섰을 때 이제 거기 수업하는 공간에서도 정말 계속 허리 굽히고 다리 굽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그 좁디 좁은 공간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5살부터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쪼르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딱 마주해준다고 반겨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단원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빈민학교 아이 선생님께서 이제 기타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맨 뒤에 앉아서 자 카이스트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 같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기타 반주 맞춰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아이들 표정이 밝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몇 명 있긴 했는데 대부분이 너무나도 웃으면서 밝게 그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사는 공간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떻게 정말 웃음이 1도 나올 수 없는 게 항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들도 많이 울음을 참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왜냐하면 그렇게 친구들이 바라는 게 동정심이 아니란 거를 아니까 그래도 음. 그런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계속 숨죽이고 있었고, 저도 아이들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연설을 하면 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떠한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될까? 음.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저희 단장님께서 가장 먼저 개회사를 하시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온 이제 과학기술을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딱 1분 먼저 발표를 하시고, 다음 제가 올라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을 그대로 전한 것 같아요. 음. 약간 너희 아이들이 이렇게 역으로 우리를 반기면서 웃어주고 그런 그 점을 보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음. 배운 점이 많았다. 음. 비록 나이는 너희가 정말 우리보다 한참 어리지만 어떻게 너희가 훨씬 우리보다 어른스럽고 되게 정신력이 강한 것 같다. 존경스럽다. 음. 대충 그런 멘트로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밥을 나눠줬죠. 이제 밥을 나눠줄 때도 애들 항상 달려오면서 막 축구 선수 뭐 호날두랑 메시 중에서 누구 좋아하냐. 그래서 애들이 뭐 메시라고 하면은 호날두 좋아하는 애들이 막와 좌절하고 그랬는데, 네, 되게 행복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네,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제 딱 오고 나니까 조금 후회감이 든 것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한 과정에서 저희가 마냥 무겁게만은 임하지 않았거든요. 좀 가볍게 스몰 토크 하면서 애들끼리 즐기면서 막 밥 만들고 치킨 만들고 했는데, 그 광경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였으면은 좀 더 밥 하나 담을 때도 그렇고 뭐 반찬 하나 담을 때도 그렇고 되게 지극정성으로 담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랬었고, 이제 거기서도 되게 단장님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앞에서는 되게 물론 연설하실 때도 그렇고 되게 그냥 밝게 밝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긴데 뒤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와, 진짜 다르다. 그것도 많이 느꼈고, 네, 부단장님도 마찬가지였고, 음. 그렇게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은 하루였고, 일요일은 정말 피곤했어요. 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하루 쭉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밤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할 수업 준비를 이제 우리 팀원들과 같이 하고, 월요일 날 가서 수업을 진행했죠. 수업을 진행할 때도 네, 고등학교가 물론 그 처음 갔던 빈민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학교다운 학교,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학교긴 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너무 밝았어요. 그 수업을 진행할 때 막 질문 저희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에도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잘 해줬고, 반응도 정말 좋았고,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물론 막 이것저것 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항상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아이들이 잘 호응을 해줘서, 그리고 저희 그 수업을 같이 진행했던 팀원들도 정말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줘서 되게 힘이 많이 났었고, 오히려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되게 행복했어요. 그 수업을 하는 시간들이.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아침 버스 타고 나서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이 마치면은 다시 돌아와서 잠깐 정비 시간, 개인 쉬는 시간 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돌아와서 점호하고, 점호 끝나고 이제 다음날 수업 준비 끝 하고, 그날 있었던 일 보고서에 적기. 그러고 나서 음. 잠자리 들면 거의 1시, 2시였어요. 그래서 음. 계속 그런 시간이 계속 있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예전에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봉사를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친구들끼리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그걸 느꼈었고,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런 시간들을 지나보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 준비 음. 시간 동안 가까워지지 못했던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네, 음. 가까워졌던 것 같고, 음. 네, 그렇게 금요일 날 마지막 문화 공연이 있었고, 그때 춤도 노래도 성공적으로 음. 마쳤었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같이 사진 찍자라고 하는데, 그때도 되게 그냥,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끝이구나. 정말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떻게 보면 5일 동안 정말 정들었던 학교인데 이거를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렇게 금요일이 끝났고, 네, 금토일은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그 전까지는 힘들게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네, 즐겼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었죠. 그렇게 끝났어요. 네. 음. 너무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감정을 잘 공유해줘서 선생님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 걸 직접 경험하고 싶다 하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었고, 힘들긴 했지만 힘든 만큼 정말 느꼈던 것도 많고, 앞으로 이 2달 동안 제 느꼈던 기분들을 아마도 평생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평생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을 추억이네요. 네. 네. 큰 배움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